베일 벗는 진실, 서욱의 첫 지시. 서욱 국방부 장관. 우리 공무원이 실종됐다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 내린 첫 지시. 첫 지시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 장관의 우리 국민의 실종 보고에 대한 첫 지시는 월북인지 살펴보라 라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강하게 오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시가 육성으로도 담겼다고 합니다. 2020년 그러니까 9월 국방위 회의 때 국방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장관께서는 언제 첫 보고를 받았습니까? 저는 어업지도선 선원 한 명이 실종됐다는 보고부터 최초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며칠 날 몇 시쯤이었어요? 21일 한 그 14시경인 걸로 기억합니다. 첫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지침을 줬고 아마 실족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탐색 활동을 하자. 이제 이렇게 지시하고 보고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이 실종이 됐다. 국방부 장관의 첫 지시가 월북인지 아닌지 살펴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이 장면, 이 대목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욱 장관이 신중한 사람인데 당시 국방위 회의에 참석했던 하태경 의원. 그날은 월북이 100% 맞다고 확신했다. 어떻게 100% 확신하냐 물었더니 월북이 맞다며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더라. 뭔가 지침을 받은 것 같았다. 뭔가 지침을 받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국방위 회의에서 월북으로 단정짓는 것 같더라 라는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네. 국방부 장관이 우리 공무원, 우리 국민이 실종됐다라는 소식을 보고 받고서 월북인지 살펴라 라는 첫 지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면은 뭐 보통은 이제 실종이 됐다고 하면은 발견이 됐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됐냐 이런 경위부터 정확히 파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월북인지부터 살펴라. 좀 이것은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이 사건 아까 이제 9월 21일, 2020년 9월 21일 한 오후 뭐 2시경에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군 첩보, 군에서 이제 북측에 그 네. 첩보를 이제 포착한 것은 그 다음 날인 그 22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해수부 공무원 그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가 처음으로 예. 열렸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6시간 그러니까 북측에 첩보를 포착한 22일 9월 22일 오후 3시 반부터 이 해수부 공무원이 사살된 것이 그로부터 6시간 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우리 6시간 정부가 동안 인지하고 나서 공무원이 네. 살아있었던 생존했던 네. 골든타임 6시간. 6시간 동안 그럼 무엇을 했냐 이제 정부가 이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밝히려고 네.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전날 그러니까 22일 오후 2시에 이미 어떠한 그런 표로하는 지금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월북인지부터 살펴라고 하면 이거를 역추적해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 국방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결국은 오히려 월북 가능성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아닌가. 직무유기를 한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TF가 어제는 국가인권위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금 내일은 또 국방부를 오늘은 또 해경을 가고 내일은 좀 국방부를 방문할 예정인데 지금 이야기한 그 부분 그 국방부에서 어떠한 지시를 내렸고 그 21일 오후 2시에 보고를 받은 이후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방부에서 계시기도 했는데 뭐 저도 국방부 출입을 오랫동안 했던 취재 기자였는데 매우 이례적인 지시다라는 언론의 분석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우리 공무원이 실종됐다. 그런데 왜 국방부와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구조를 안 했느냐. 근데 설마 그 이유가 첫 지시가 월북했는지 살펴라. 설사 월북하면 안 구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께 강조했던 뭐 종전선언도 있고 남북 관계가 워낙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설마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가 그 종전선언과 김정은 사과문 혹시 남북 관계 훼손될까봐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을지는 않을 텐데 국방부 장관의 첫 지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2년 전에도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저는 그런 의문을 사실은 제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요즘 세상에 누가 월북합니까?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정보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북한 넘어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대명천지의 북한의 실체를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북한을 갈까?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제가 그래도 난 북한 가야 되겠다, 월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월북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제가 옛날에 백령도를 갔다 왔는데요. 백령도 앞에 인당수가 있어요. 물길이 되게 험해요. 날짜가 언제냐면 9월 말이거든요. 추석 즈음에. 그땐 바다가 차가워요. 그래서 물길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사람은요 더 못 들어가요. 아니 뭐 그냥 차라리 육지로 가든지 아니면 중국 통해서 가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위험하고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굳이 택했을 이유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월북했다라고 그러는데 총격을 가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예컨대 처음에 딱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수상하고 위험한 사람 같다. 그럼 초병이 즉각적으로 사격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6시간이나 끌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당신 왜 왔냐? 근데 만약에 그 공무원이 이대진 씨가 나는 진짜 뭐 김정은 그 수령을 뭐 해가지고 내가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공무원이잖아요. 민간인도 아니고. 그럼 북한에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도 많은 그러한 사람인데 왜 6시간이나 끌고 다니다가 총격을 갖다가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거는 월북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법적으로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훈심사위원을 6년 동안 했거든요. 보훈심사위원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이대진 씨와 같이 그 공무 집행을 하다가 순직한 사람들이 순직인지 아닌지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그 순직 공무원을 그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직무, 정확하게는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인데 그 생명과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면은 국가에서 이분은 진짜 순직 공무원이다 해가지고 예우를 하도록 그 국가유공자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대진 씨는 충분히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도 뭐가 있냐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있어요. 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이렇게 순직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월북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명예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보상까지도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국가가 더군다나 국방부가 앞장서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울 수 있었는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만약에 자진해서 월북했다라고 하면 그 고인은 돌아가셨지만은 국가보안법 제6조에 잠입 탈출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멀쩡한 사람이 그야말로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입증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판사님이 저희 전주혜 의원님 판사하셨지만 주장한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 고인의 유가족들이 그 내가 월북했다, 우리 아버지 월북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유가족들이 입증을 해야 되지만. 국방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그 저 사람 월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입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리적인 의심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단 말이죠.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근데 된다. 과연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의 첫 지시가 월북인지 살펴보라라는 이 대목을 두고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상식적인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지시였다면 수색과 구조 지시였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우리 국민 구조를 실패했느냐, 혹은 구조에 난색을 표명했느냐, 혹은 더 나아가서 뒷짐지고 있었느냐라는 의혹이 많은데 김용주 의원님, 당연히 왜 구조하라 이런 지시를 국방부 장관이 안 했을까요? 하다못해 그런 첩보가 있었다면 다양한 통신망을 동원해서 북한에게 강력 경고하라, 엄중 경고하라. 우리 국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대한민국 국방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종전선언이고 나발이고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왜 안 했던 걸까요?
우선 뭐 두세 가지 뭐 가능성입니다만 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욱 장관의 그 당시의 스타일 너무 지나치게 현 정부 뭐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뭐 싱가포르 회담이나 이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종전선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강하게 어떤 적대 관계를 뭐 주장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바로 그 즈음에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 물론 녹화했습니다만 유엔 연설에 어떤 준비되어 있는 프레임 자체가 남북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전제에 너무 이 그 지장을 간섭 현상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실종된 그 고인이 이 딱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마 왜 실종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 배경 자체에서 보고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무슨 빚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북에 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도 하나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또 재월북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시국의 종합적인 상황 자체가 서욱 장관으로 하여금 아마 그러한 첫 번째 지시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그 당시에 남북 관계의 충돌 현상을 피하고 싶지 않았겠나 서욱 장관으로 보면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이 연설해야 되는데 혹여나 이 그 구출 과정에서 남북의 충돌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어떤 뭐 말하자면 총격 사건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서욱 장관이 하고 있지는 않았겠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매우 뭐 차분한 상태에서 동태를 파악하고 그 당시에 저쪽에서 감청을 했을 텐데 저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소총 사격이라는 얘기를 최후에 들었다는 거죠. 북한 자체도 말하자면 당황스러울 정도의 예상하지 못한 북의 윗선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남측은 상당히 간망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당시 문재인 국방부는 끝까지 가만히만 있었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초기에 어쨌든 초기에 빨리 구출을 하러 가거나 어쨌든 접경 지역에서 빨리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중한 모드를 취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말 한마디 북한하기 못하고 끝까지 가만히 있었다. 과연 이 비판과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의문을 오늘 많은 언론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